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수풀이 19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역자를 반대로 돌려놓은 모양인 엄이라고 하는 글자들, 또 돕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 또 집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 집에 딸린 문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언덕엄, 집엄, 병지엄, 덮을멱, 집면, 구멍혈, 윗장문호, 문문, 이렇게 8글자입니다. 언덕엄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비탈지고 위가 평평한 언덕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덕과 산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언덕이나 산이나 공통점은 이렇게 비탈진 길로 올라가죠. 그런데 언덕은 위가 좀 평평한 것은 언덕이라고 하고, 산은 봉우리가 있는 것을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은 봉우리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이 글자를 매산자라고 이렇게 쓰는 글자고, 언덕엄자는 왼쪽에 있는 글자처럼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엄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왼쪽으로 늘어져 이런 모양의 글자를 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언덕엄자가 들어가는 글자, 근본 원자가 있네요. 이 글자 아래에 샘천자를 합쳐놓는데, 샘천자에서 아래 부분 물줄자를 생략해서 작을 숫자로 바꿔서 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언덕, 아래는 샘이라는 뜻이죠. 합쳐서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언덕의 틈새이며 물줄기의 근본이다 하는 뜻의 글자고, 돌이킬 반자는 언덕음자 밑에 손을 나타내는 오른손 우자를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이 뜻은 가파른 언덕을 원래는 발로만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가파르기 때문에 손으로 잡고, 즉 네 발로 기어 올라가는 건지요. 손으로 잡고 오르다가 미끄러져서 반대쪽인 아래로 되돌아온다, 되돌린다, 돌이킨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도로함이 타벌된 거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온다 해서 반대반이라고도 하고요. 다음 이 언덕엄자의 변형자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글자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 놓아 가지고 기역자 비슷하게 쓰는 글자들인데, 먼저 이런 모양으로 쓰는 글자에 언덕 구자가 있습니다. 왼쪽도 언덕이고 오른쪽도 언덕이네요. 그렇게 맨 밑에는 이제 땅의 모양 합쳐가지고 땅 위에 왼쪽 언덕과 오른쪽 언덕이 다 보이는 그런 언덕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고, 이런 모양으로 쓰는 글자에 관역후라는 글자가 있는데, 사람인 변에 위에는 언덕엄자가 변형된 글자, 그리고 맨 밑에는 화살시자, 그 사이에 한일자가 그어 있는데, 한일자가 바로 관역이라는 뜻입니다. 합쳐가지고 사람이 화살을 쏠 때 언덕 아래에 세워놓은 관역이다 해서 다른 글자 합쳤을 때는 모두 관역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활을 쏘아 관역을 잘 맞추는 자에게 벼슬을 봉한돼서 혼자 쓸 때는 제후후라고 씁니다. 이번엔 지범자입니다. 지범자는 한쪽 벽면을 터놓아 마단과 연결되어 있는 집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집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를 이렇게 집면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글자는 원래 모양은 지붕과 이렇게 사방에 벽이 있는 이런 집의 모양이죠. 그런데 이 안에 글자를 크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 붙여 놓은 글자이고요. 그런데 집면자의 원래 모양 여기에서 한쪽 벽면을 이렇게 터놓았다는 얘기입니다. 한쪽 벽을 터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당이 보이겠죠. 그래서 글자는 마당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고, 또 관청도 관청 민원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람들과 대해야 되니까 한쪽 벽에 서져 있어야 되겠고, 창고, 헛간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한쪽에 서져 있어야 되고, 가게, 물건을 사는 사람들 와야 되니까 한쪽에 서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 뜻을 나타내는 글자들에 쓰이는 글자입니다. 먼저 마당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뜰정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 아래에 조정정자라고 하는 글자를 합쳐놨습니다. 조정은 궁궐이라는 뜻이고요. 이 뜻은 궁궐, 즉 조정의 집 마당에 신하들이 곧게 들어서서 정사를 논의하던 그 조정의 뜰이라는 뜻이고요. 이 글자 아래에 줄부자를 합쳐놓은 글자가 관청부자인데, 뜻은
백성들이 갖다 주는 세금을 보관하는 관청의 창고다 해서 관청부라고도 하고 창고부라고도 합니다. 그 창고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자리에 수레 거자를 합쳐가지고 물건을 운반하는 수레나 농기구를 넣어두기 쉽게 하기 위해 한쪽 벽이 터져 있는 집이 창고다 해서 창고고라고 하고, 창고를 우리말로 곶집이라고 해서 곶집고라고도 합니다. 이 글자가 가게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가게 점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 아래에 차지할 점자를 합쳐가지고 파는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한쪽 벽면이 열려있는 집이 가게다, 그런 뜻의 글자입니다. 다음은 병질 엄자입니다. 위쪽 머리 부분도는 사람인 자가 이렇게 변형된 글자고요. 또 왼쪽 편의 이 모양은 평상장자, 침대를 나타내는 이 글자가 생략해서 쓴 글자죠. 합쳐가지고 사람이 병상에 항상 누워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이고, 질병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질병의 뜻으로 쓰이는 이 병질엄자가 들어있는 글자들, 병질자가 있네요. 글자 안에 화살시자를 합쳐가지고 아픈 증세가 화살처럼 빠르게 나타났다가 빠르게 지나가는 비교적 가벼운 병을 나타내는 글자고요. 또 병병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 안에 밝을 병자를 합쳐가지고 몸에서 밝은, 즉 심한 열이 나는 중증인 병이란 뜻입니다. 다음은 덮을멱자가 되겠습니다. 덮을멱자는 그 물건을 보자기로 덮은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고요. 진면자, 또 잔대주자의 생략형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감살보자와 경계경자의 변형자로도 쓰이고요. 덮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이 덮을멱자가 들어있는 글자, 갓관자가 있는데, 덮을멱자 아래에 왼쪽은 으뜸원자, 오른쪽은 법도존자네요. 합쳐가지고 사람의 머리에 법도에 맞게 덮어 써서 으뜸되게 보이는 게 머리에 쓰는 갓이다, 그런 뜻이고요. 진면자가 위에 점을 이렇게 떼고 덮을멱자로 생략해서 쓰는 글자, 배울학자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양쪽으로 나누어진 부분은 양손국자고, 가운데 X자 두 개 한 거는 산가지 효자, 밑에 진면자가 생략된 덮을멱, 밑에 자식자자 합쳐가지고 집에서 자식들이 양손에 산가지를 들고 셈하는 걸 배운다 하는 글자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배주자를 또 잔대주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잔대가 배처럼 납작한 술잔의 받침대라고 해서 잔대주라고 하고, 잔대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이와 같이 덮을멱자처럼 이렇게 생략해서 씁니다. 이렇게 쓰이는 글자에 받을 숫자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 뜻은 위에 쪽은 손톱조니까 아래로 내려잡는 손이고, 가운데 부분은 잔대주자가 생략된 글자, 아래는 손을 나타내는 오른손 우자 합쳐가지고 잔대에 받쳐서 위에서 손으로 내려주는 술잔을 아래에서 손으로 받는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감쌀포차를 변형해서 덮을멱으로 쓰이는 글자, 군사군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전쟁을 할 때 창이나 칼, 활 등의 그 전쟁 물자를 싣고 다니는 그 전차의 주위를 에워싸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군사다, 군인이다 하는 뜻의 글자이고요. 또 이 경계선 모양인 경자, 이 글자를 덮을멱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쓰는 글자에 새 높이 날 학자가 있습니다. 경계선을 뜻하는 글자, 새 주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새 주자를 경계선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새가 경계를 벗어나 높이 날아간다 하는 뜻의 글자이고, 이 글자 오른쪽에 새 조자를 합치면은 학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즉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새가 학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엔 진면자가 되겠습니다. 진면자는 지붕이 있고 사방에 벽이 있는 집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진면자의 원래 모양은 이렇게 지붕과 사방에 벽이 있는 이런 모양이 원래 진면자인데, 이렇게 올려 붙여가지고 쓰고 있죠. 이 글자는 일반적인 집의 뜻으로 쓰이고,
집 모양의 안쪽에 글자를 크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로 올려 붙인 집면 모양으로 쓰는 글자입니다. 집면자가 들어가는 글자, 집 가자가 있네요. 아래에다 돼지 시자를 합쳐가지고 옛날에 돼지를 기르며 살던 시골 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집 실자는 아래에다 어느 곳에 이른다는 이를 지자를 합쳐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이르러 사는 곳이 집이다 하는 뜻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몽혈자입니다. 위쪽은 집면자고 밑에는 나눌 팔자 합쳐놓은 글자인데 이 뜻은 집으로 삼을 수 있도록 파헤쳐진 굴 구멍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움집 모양을 나타낸 글자지요. 그리고 이 글자는 위에 점을 생략한 생략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이 구몽혈자가 들어가는 글자 비일공자가 있네요. 아래에 만들 공자를 합쳐가지고 땅을 파내어 구멍을 만들면 그 속이 비어 있다는 뜻이고, 창문 창자는 이 글자 아래에 세모 모양을 썼는데 세모는 원래 네모로 써야 하는 글자인데 여기에 글자를 어울리게 하느라고 세모로 바꿔 쓴 글자입니다. 그리고 밑에다 마음 심자를 합쳐가지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처럼 집안의 벽에 그 네모진 구멍을 뚫어서 안과 밖이 서로 통하게 하는 것이 창문이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구멍 혈자를 점을 이렇게 생략하고 이렇게 쓰는 글자 있는데 이 글자를 알기 위해서는 이 기풀삼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멍 혈자 밑에 나무 목자를 합쳐가지고 기풀삼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나무에 불을 붙여 횃불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야 할 만큼 굴이 그렇게 깊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위에 점을 생략하고 쓰는 글자가 밑에 있는 두 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먼저 깊을 심자를 보면은 깊은 굴처럼 물이 깊다 하는 뜻이고, 찾을 탐자는 굴처럼 깊은 곳에 있는 그 물건을 손으로 더듬어서 찾는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이번에는 외장문 호자입니다. 외자로 된 문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고 다른 글자 합쳐지면 모두 외장문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외장문이 달린 오막살이 집이라 해서 혼자 쓸 때는 그냥 집호라고 쓰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외장문 호자가 들어가는 글자 바소자, 곧소자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도끼 근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옛날에는 남자들한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생활도구가 도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끼를 항상 문 옆에만 이렇게 놓아두었다고 하는데요. 그걸 나타내는 글자인데 뜻은 자주 사용하는 생활도구인 도끼를 놓아두는 문 옆에 있는 장소, 그 곳이란 뜻이죠. 그래서 곳소라고도 하고 문 옆에 놓아두는 도끼로 무언가를 하는 바다, 하는 것이다 해서 바소자, 겉소자라고도 합니다. 또 곁방방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 밑에 방향방자를 합쳐가지고 즉 안방의 곁 방향에 있으며 윗장문이 달린 작은 곁방이라는 뜻으로 즉 곁에 있는 작은 방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문문자가 있습니다. 문은 두 짝으로 되어 있고 열리고 닫힌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용해서 다른 글자와 합쳐 쓰는 글자입니다. 문문자가 들어있는 글자 물을 문자가 있네요. 글자 안에 입글자를 합쳐가지고 대문이 열리는 것처럼 입을 벌려서 물어본다 그래서 물을 문이라고 했고, 또 이 글자 안에 귀자를 합치면 들을 문이라고 했는데 이 뜻은 대문이 양쪽에 달린 것처럼 양쪽에 달린 귀로 소리를 듣는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이상으로 19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